이번 시간에 우리 파티션의 개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파티션이라는 거요. 파티션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 파티션이라는 거는 그냥 나누는 거, 논리적인 그런 단위로 우리가 나누는 걸 보고 우리가 파티션,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사무실 하나 차릴 거예요. 해서 내가 만약에 내가 어떤 특정 사무실을 이제 하나 임대를 받았는데 그것의 이제 평수가 되게 커요. 그러면 그 큰 공간을 우리가 하나로 이제 쓸 수 있지만 각각 직원별로 전부 다 이제 독립된 공간을 이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파티션이라는 걸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하죠. 그래서 각각 직원들마다 전부 다 자기 자리를 이렇게 이제 파티션으로 구분해서 전부 다 이제 만들어 줍니다.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파티션이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하드디스크에 사용되는 그런 파티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컴퓨터를 한 대 샀습니다. 내 컴퓨터에는 물리적인 그 하드디스크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원래대로 따지면 물리적인 그 저장 장치가 딱 하나가 있으니까 이 하드디스크 하나를 우리가 전부 다 이제 C 드라이브로 전부 다 이제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그런 하드디스크들은 용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제 쪼개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요. 해서 대용량의 그런 하드디스크 하나를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쪼개는 거예요. 쪼개서 이 왼쪽은 이제 우리가 C 드라이브로 이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은 이제 D 드라이브로 사용하고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논리적인 그런 단위 우리 파티션으로 이렇게 이제 쪼개는 걸 보고 우리가 파티션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이제 파티션이라는 게 사용이 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파티션이라는 거는 대용량의 테이블이 됐든 아니면 인덱스 그런 거를 작은 논리적인 그런 단위인 파티션으로 이제 나누는 거 쪼개는 걸 보고 우리가 파티션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쇼핑몰을 운영을 하는데 이 하나의 쇼핑몰을 이제 운영할 때 여러 개 이제 테이블들이 사용이 되죠. 근데 내가 벌써 이제 쇼핑몰을 운영한 지 한 20년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회원 테이블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 데이터들이 쌓여 있겠죠. 그 데이터를 각각 이제 연도별로 이제 잘라서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하나의 회원이라는 그 테이블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연도라는 그 기준을 두고 그렇게 이제 작은 논리적인 단위로 우리가 쪼개는 거, 나누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파티션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대용량의 이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이제 몇 개 테이블에만 집중돼서 이제 데이터가 이제 증가가 됩니다.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테이블들을 우리가 이제 작은 단위로 이제 나눠서 분산을 시키게 되면 성능 저하를 이제 방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 관리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테이블이 됐든 인덱스가 됐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파티셔닝을 하게 되면 파티션 키가 됐든 아니면 인덱스 키가 됐든 이런 것들에 따라서 물리적으로 별도의 이제 공간에 데이터가 이제 저장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대용량의 테이블을 우리가 이제 논리적인 단위로 우리가 이제 파티션을 이제 나눴어요. 나누게 되면 그때 이제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테이블 단위로 전부 다 이제 데이터가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실제 데이터 저장은 파티션별로 따로따로 이제 수행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데이터 저장을 하게 되면 파티션별로 따로따로 이제 수행이 돼서 물리적으로 별도의 이제 공간에 데이터가 저장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 파티션이라는 거는 대용량의 테이블이 됐든 인덱스 그런 거를 작은 논리적인 단위인 우리 파티션으로 이제 나누는 걸 보고 얘기한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파티션의 종류에는 파티션인 그 방식에 따라서 우리 범위 분할이다. 그리고 해시 분할이다. 그리고 조합 분할이다. 그리고 목록 분할이다. 그리고 라운드 로빈 분할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범위 분할이라는 거는 지정한 그 열의 값을 기준으로 해서 분할하는 걸 보고 얘기하는데 얘는 이제 일별로 이제 분할하거나 월별로 이제 분할하거나 아니면 분기별로 이제 분할하는 거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범위 분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 범위 분할이라는 거는 지금처럼 이제 하나의 테이블이 있을 때 만약에 판매 일자라는 그 필드가 있어요. 그 판매 일자에는 판매된 그 날짜가 쭉쭉쭉 들어있겠죠. 그때 이 판매 일자에 보니까 이제 2018년의 데이터, 2019년도 데이터, 2020년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있을 때 얘네들을 판매 일자, 연도에 따라서 2018년의 데이터, 2019년의 데이터, 2020년의 데이터
이렇게 이제 연도별로 이제 구분해서 나눠서 이제 사용하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범위 분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범위 분할이라는 거는 지정한 그 열의 값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분할을 하는 걸 보고 얘기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해시 분할이요. 해시 분할이라는 거는 해시 함수라는 거를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자, 이게 뭔지 좀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테이블이 하나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판매 일자라는 그 필드가 있을 때 그 필드에 그때 각각 이제 판매 일자를 다 가지고 있겠죠. 그 판매 일자를 우리가 이제 해시 함수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함수가 이제 그 판매 일자를 가지고 이제 뭔가를 이제 계산하고 처리를 하겠죠. 그때 나온 그 결과값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파티션을 나눠주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해시 분할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범위 분할을 했을 때는 만약에 내가 쇼핑몰을 이제 운영을 하는데 2018년 6월달에 만약에 쇼핑몰을 이제 오픈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2018년의 데이터는 몇 개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자리 잡는데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기 때문에 2019년도의 데이터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리 잡고 2020년부터 이제 장사가 엄청나게 잘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범위 분할로 이제 파티션을 했을 때 어디에는 이제 데이터가 많고 어디에는 데이터가 적고 그렇게 이제 되겠죠. 그런 이제 단점을 이제 보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우리의 해시 분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해시 분할이라는 거는 해시 함수라는 거를 적용을 시켜서 그 결과값에 따라서 데이터를 이제 분할하는 걸 보고 얘기하더라. 그때 이제 특정 파티션에 데이터가 집중이 되는 그런 범위 분할의 이제 단점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우리의 해시 분할인데, 이 해시 분할은 해시 함수의 이제 결과값에 따라서 데이터를 이제 분할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이제 고르게 그렇게 이제 분산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게 우리 해시 분할이요. 근데 이렇게 해시 분할로 우리가 이제 분할하게 되면 그때 특정 데이터를 찾고자 했을 때 그 특정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해시 분할이라는 거는 고객 번호가 됐든 주민 번호가 됐든 이런 이제 데이터가 고른 그런 컬럼에 효과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게 우리 해시 분할이요. 고객 번호다, 주민 번호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중복되는 데이터가 없죠. 그렇게 이제 데이터가 이제 고르게 분포된 그런 데이터에 효과적으로 이제 적용시킬 수 있는 게 우리 해시 분할이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 분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 범위 분할과 우리 해시 분할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만들어 놓은 게 우리 조합 분할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범위 분할로 먼저 분할을 해요. 분할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다시 해시 함수를 적용시켜서 다시 이제 분할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우리가 이제 조합 분할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래서 우리 조합 분할이라는 거는 일단은 이 테이블에서 우리가 이제 판매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파티션을 할 거예요. 그때 이제 각각 연도별로 2018년의 데이터, 2019년의 데이터, 2020년의 데이터 하고 일단은 우리가 범위 분할로 먼저 분할을 한 다음에 그때 2018년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해시 함수를 이제 적용을 해서 다시 또 분할하는 거예요. 그리고 2019년의 데이터도 우리가 이제 해시 함수를 적용시켜서 또다시 이제 분할하고 2020년의 이런 데이터도 우리가 해시 함수를 적용시켜서 또다시 이제 해시 분할을 하는 걸 보고 우리가 조합 분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합 분할이라는 거는 범위 분할로 일단 분해를 먼저 한 다음에 거기다가 우리가 해시 함수를 적용을 시켜서 다시 이제 분할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얘기하더라. 이 조합 분할은 범위 분할로 분할을 했을 때 그때 이제 파티션의 크기가 너무 커서 관리가 이제 어려울 때 이제 유용하게 사용되는 그런 방식이 우리 조합 분할이요. 그 다음에 이제 목록 분할이요. 얘는 말 그대로 이제 목록을 가지고 분할하는 걸 보고 얘기하는데 얘는 지정한 그 열 값에 대해서 목록을 이제 만들어요. 목록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기준으로 우리가 분할하는 거를 목록 분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그 필드에는 한국이다, 미국이다, 일본이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 있어요. 그때 미국을 이제 제외할 그 목적으로 아시아라는 그 목록을 만들어서 분할을 해버리는 거를 우리가 이제 목록 분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라운드 로빈 분할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레코드를 균일하게 이제 분배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파티셔닝을 해서 만약에 이렇게 이제 3개의 이제 파티션이 만들어졌다면 그때 이 라운드 로빈 분할이라는 거는
1번 레코드가 이제 여기에 저장되고요. 2번 레코드는 여기에, 3번 레코드는 여기에, 그 다음에 4번 레코드는 여기에, 5번 레코드는 여기에, 6번 레코드는 여기에, 그 다음에 7번 레코드는 여기에, 8번 레코드는 여기에, 9번 레코드는 여기에. 이런 식으로 각 레코드가 이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분배가 되는 게 우리 라운드 로빈 분할입니다. 해서 이 라운드 로빈 분할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이제 기본키가 따로 필요 없어요. 해서 각 레코드가 순차적으로 이제 분배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우리가 이제 라운드 로빈 분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얘는 이제 레코드를 이제 균일하게 그렇게 이제 분배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파티션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파티션의 이제 종류랑 우리 범위 분할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이제 묻는 문제가 실제 시험 문제로 이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범위 분할 그것만 이제 알고 지나가면 안 되겠죠. 해서 파티션의 종류는 이렇게 이제 크게 5가지로 나눠지니까 요 5가지 파티션의 종류에 대해서 각각 이제 뭐가 뭔지는 구분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